도라지꽃 누님.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써서 밥도 먹고 집도 사고 했지만 누님들에 대해선 별로 쓴 적이 없다. 누님이 넷씩이나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넷씩이나 되는 누님들의 삶은 내 성장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지껏 그들에 대해 침묵해왔다. 큰 누님이 60을 넘겼고 나 또한 40을 넘겼는데도 나는 아직 그들에 대해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어느 한 것을 허물면 와르르 무너져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들의 지나온 서러운 삶들을 섣불리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셋째 누님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지만 나는 뚝이 무너져 누님의 회한 어린 삶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누님의 얘기라기보단 도라지꽃과 누님이 키우던 백구에 대해 슬쩍 쓰려고 한다. 누님은 2년 전부터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산 87-1번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 다 쓰러져가는 농가 한 채를 공짜로 얻어 살고 있는 것이다. 줄곧 서울에 살던 46 먹은 여자가 갑자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혼자 처박혀 살기 시작했던 말을 들으면 금방 산장의 여인이라도 떠올림직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누님한테 집을 내준 집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님이 왜 그곳에 내려가 살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집주인은 내가 누님을 뵈러 종종 그곳에 들릴 때마다 후회조의 한탄을 털어놓곤 했다. 글씨 어느 날인가 땡볕에서 조용히 옥수수밭을 메고 있는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가 와서 묻는 거요. 아저씨 여기 집 한 채 살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요. 그래 내가 말했지. 팔 건 없고 그냥 살려면 살 집은 있수다. 그랬더니 좀 보재. 보자기를 빼줬지. 단박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이요. 좀 놀라기는 했지만 집을 주었어. 그렇잖아도 누굴 드리긴 드려야 할 집이었거든. 사람이 나간 뒤로 오랫동안 새 사람이 안 들어서 팔려고 했던 집이거든. 그런데 서울에 나가 사는 자식들이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야. 조금 더 묵히면 집값이 엄청 뛸 거라나 어쩐다나. 집 비워두면 무너지고 흉족 낀다는 건 모르고. 하여튼 집이라는 건 사람이 들어 살아야 안 무너지고 흉조도 끼지 않는 법이라 그냥이라도 살 사람이 있다면 줄판이었지. 근데 저 양반이 달라는 거요. 보아하니 시골 맛도 제대로 모르는 부인 같아서 줘버렸지. 기껏해야 서너 달 살다 못 견디고 나가버리겠지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게야. 지붕 뜯어 고치고 기둥 바로 세우고 보일러 들이고 어쩌고 하는데 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물어보니까 집수리 하는데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대. 일이 이렇게 되더니 지금 와서 나가랄 수도 없고 난 이제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저 양반 주민등록과장지에다 턱 옮겨 넣어버렸으니. 누님은 지붕에 스티로폼을 깔고 시멘트를 얹었다. 시멘트가 마르자 유성 페인트를 바르고 정성 들여 기타와 악보와 음표들을 그렸다. 오이 썰듯 통나무를 잘라 벽면을 장식하고 틈새를 황토로 메웠다. 군데군데 벽을 뚫어 격자청을 달고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엔 백회를 발랐다. 대들보엔 손수 만든 한지 등을 달았다.
거실 한켠에 세워놓은 여러 개의 통나무 토막 위에 촛농을 흠뻑 흘려놓았다. 마당 한켠엔 숯불 구이며 바비큐를 해먹을 수 있는 멋들어진 야외 화덕을 세웠다. 우물가 말뚝 위에는 양옥 모양을 한 새빨간 편지함을 앙증맞게 올려놓았다. 더도 덜도 할 것 없이 북한 강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토방 카페였다. 테이블과 의자 대신 TV와 이불이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었다. 누님이 2마리의 개를 얻어다 키운 것도 마른 장미와 마른 옥수수를 창틀에 멋스럽게 걸어놓는 일과 그다지 다를 게 없었다. 4만 원을 주고 사다 심은 우물가의 불도화와 요새서 씨를 얻은 채송화 곁에 2마리의 휘고 검은 강아지를 배치하고 싶었던 것이다. 흰개 이름은 백구였고 검정개 이름은 먹구였다. 누님은 어째서 그런 일을 죽을뚱살뚱 했을까? 웬만했다면 죽을뚱살뚱이란 말을 나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화단을 가꾸고 분꽃과 곽꽃을 심고 마른 억새꽃과 수수이삭을 주워다 거는 일들은 누님은 마치 죽기 전에 뭔가를 바삐 해치우려는 사람처럼 돌아쳤다. 그냥 미쳤지 뭐야. 오죽했으면 둘째 누님이 혀를 차며 걱정을 했을까. 집을 지장하고 마당을 가꾸는 셋째 누님의 종성은 극성 맞다거나 신들린 듯 했다는 말로 비유하기에도 부족했다. 온갖 잡동사니들을 끌어모으느라 누님은 뻔질나게 동대문 시장이며 황합동 벼룩시장을 누볐다. 종묘상 가며 조경회사를 몇 차례나 들락거렸다. 그것들을 사들이는데 적지 않은 돈을 쓰는 듯했다. 내가 보기에도 누님은 눈이 뒤집힌 것 같았다. 톱질 망치질도 수준급이었다. 목재를 사다가 하루 종일 뚝딱거려 장식대와 간이 의자를 척척 만들어냈다. 그러면서도 누님은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몰랐다. 물론 그렇게 돌아치며 땀을 흘리다 보면 그 일에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자족하고만은 누님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누님은 서울에 사는 형제들이며 친구들을 불러내렸다. 야외 화덕에 생닭을 통째로 구워 돌리고 가마솥 뚜껑에다 삼겹살을 구워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다. 밭도락에서 뜯어온 고들빼기 잎에다 고기를 싸들고 맥주 한 잔을 쑥 들이켠 다음에 좋다 하고 누님은 비로소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게다가 누군가가 나도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거나 역시 인간은 자연을 벗삼아 살아야 해야 하라며 한껏 부러워하면 누님은 마침내 범열을 느끼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감았다. 하다못해 어디서 무쇠화로 나무를 하나를 구해와도 누님은 그곳에다 된장찌개를 올려 형제들과 나누어 먹어야 만족을 하곤 했다. 방문을 열면 곧장 앞산이 들이닥치는 삼전리 87-1번지. 싱크대 작은 창밖은 그대로 푸른 들깨밭이요 호박밭이었다. 자연 한가운데다 낮은 집을 짓고 사는 누님의 행복은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이다.